안녕하세요. N잡러로 살아가기 이창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N잡러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초보 대리기사 N잡러를 위한 코너라고 할까요? 제가 그 현장에서 대리기사님들을 좀 만나서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엔잡러의 조건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플랫폼 노동으로서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만나뵈면 한결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좀 호소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대리기사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필요가 없을 거고요. 초보자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 원풀 하나 가지고 그 대리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서 밤늦게 그 어떤 무인 카페나 이런 데서 뵙게 되면 이것저것 물어보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초보자로서 대리기사들이 겪게 되는 많은 공통적인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면 되게들 도움이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N잡러로 살아가면서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초보의 단계였을 때 알아야 될 또는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대리기사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좀 결정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낯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비용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기가 쉽죠. 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그때 팀웨이 없었을 때니까요. 카카오 하나만 깔고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실 수가 있고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시작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초기에는 잘 이렇게 세팅을 잘 못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새고도 막 일을 하고 그 초보자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밤을 새고 뭐 돌아다녀도 홀홀 날아다니고, 왜냐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현금이 다음 날이면 이렇게 꽂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어쨌든 나가서 움직이면 바로바로 수입이 되는 부분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홀홀 날아다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경험을 해보면 어느 시골길에서 만났던 좀 오래된 경험이 많으신 그 나이도 좀 지긋하신 기사님 한 분이 너무 그러지 말어. 다리 나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무릎 나간다고. 그래서 뭐 지금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한 6개월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요 무릎에 그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금전적인 부분이 바로 보상이 되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게 하나만 깔고 있으니까 이제 콜이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보면 이제 로지라든가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는 거들떠 안 봤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길에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났던 선배 기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소개받아서 로지도 깔고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지를 까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비용 문제가 증가합니다. 월보로 해서 하루하루 분할을 하더라도 꽤 10만 원이 넘는 고정 비용이 지출되니까 초기 대리기사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수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 힘들어서 다 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법인기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활동 방법 중에 법인기사가 돼서 하는 법. 보통 많이 이제 대기를 많이 한다든가 양복을 입어야 되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편안한 복장으로 일을 원하지만 또 그렇게 법인 기사로서 하시는 분들은 고단가 콜을 다른 기사님들 못 잡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게 가실 때 우선적으로 콜이 뜨니까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대리기사로서의 일하는 방식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많이 등장한 부분은 휠 기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휠 같은 거 전동 도구들을 타고 다니시는 그런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바운다리가 넓어지죠. 저희들이 뭐 한 800m 또 뭐 좀 길다고 멀다고 보는데 뭐 3km씩 이렇게 놓고 콜을 보시니까 콜이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젊은 분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휠을 쫙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은 뭐가 또 문제가 되죠? 위험이라는 게 항상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뵀던 휠을 사용했던 기사님들 중에는 사고가 나서 중대한 위험 상황이 되는 부분을 주변에서 겪고 있던 부분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한순간이죠. 저는 이제 안 탑니다. 그런 걸. 왜냐면 지금 노력하는 부분들에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그 위험도가 너무 높아져서 한순간에 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선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운더리, 어떤 범위, 내가 어떤 범위로 활동을 할 거냐. 우리 동네 중심으로 구단위, 시단위 또는 서울시역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추가되는 부분이 탁송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고객을 모시지 않고 차만 옮겨주는 방법의 이제 기사입니다. 이런 걸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의 장단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원풀 깔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는 그 속에서 그것이 고정화되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못 해본 상태로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리기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어떤 형태의 대리기사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시간대라든가 나의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내가 대리기사 일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엔잡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고 다른 일들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정확히 내리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주위에 계신 기사님들에게 여쭤보거나 저희 지금 이런 초보자 대리기사 엔잡러를 위한 코너들을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